과연 어떤 과일을 남기고 어떤 과일을 적과를 해 줘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과 재배 농업인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금년에 꽃은 일찍 폈지만 개화기 이후에 기상 여건이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온에 의해서 서리 피해도 많이 받았고, 또 과원을 다니면서 보면은 결실이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중심과가 많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측과들이 결실이 안 돼서 우리 이제 재배자들께서는 과일량이 적을 걸로 이렇게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 충분히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과일들은 착과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적과 품을 좀 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물론 재배자들께서는 과일이 적게 보이니까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산동면에 위치해 있는 장철호 농가 과원입니다. 우리 장철호 사장님 인사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농장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적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 사장님, 농장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철호라고 합니다. 저희 동호는 8년차 접어들었고요. 이제 유병우 선생님께 이제 적과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보려고 오늘 모셨습니다. 자, 이 과원은 조금 지형적으로 불리한 여건을 안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특히 이제 작년 2020년 8월, 그때가 며칠이었죠? 8월 6일 7일이었어요. 8월 6일, 7일, 거의 한 1m 정도, 여기가 낮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1m 정도 침수가 돼가지고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던 그런 농장입니다. 그래도 배수가 된 후에 빨리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나무에는 과일은 한 20% 정도 역병에 걸려서 제거를 했습니다만은 나무는 손상을 입지 않고 지금 정상적으로 생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원은 항상 비가 많이 오면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과원입니다. 그래도 금년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과일 양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과일 발육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장 사장님, 지금 일부 이제 홍로는 적과를 마무리를 하셨고 지금 후지는 적과를 하고 계시는데 이 적과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예. 지금 이게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얘를 따야 되는데 지금 없단 말이에요, 과일이. 예. 그래서 이걸 남겨놔야 되는지. 위로 올라와 있다고 해서 저게 상품성이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죠. 이게 이제 짧은 단과지에 붙어 있는 그런 과일이라면은 적과를 해주는 게 맞지만은 이거는 지금 결과 모지에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적과를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 결과 모지의 과일량이 충분하다면은 가급적이면은 아래쪽을 보고 있는 과일을 남기고 적과를 해주는 게 맞지만은 지금 사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여기 이 결과 모지에는 지금 과일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달고 가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농가들께서 적과하실 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오늘은 이제 제대로 과일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과연 어떤 과일을 남기고 어떤 과일을 적과를 해 줘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모지에 보시면은 어때요? 과일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 정도 달려 있죠. 네.
지금 과총이 6개 지금 달려 있는데 이 정도 길이라면 한 3개 정도 착과를 시키면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잘 보시면은 이 뒤쪽에 끝쪽에 있는 것들은 상당히 뭐 과대지도 잘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안쪽에 있는 과일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지금 단과지들에서 꽃이 피어서 지금 착과가 된 상태거든요. 우리가 이런 단과지에서 착과가 됐을 때 남겨야 할 과일하고 그 다음에 적과를 해줘야 할 과일하고 이걸 좀 확실하게 구분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뭐 거리 적과 개념으로 그냥 한 20cm 간격을 두고 적과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여기에서 나오는 요 과대지 상태를 보고 적과를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 하나 둘 셋 네 개는 과대지는 형성이 돼 있습니다. 과대지는 형성이 돼 있는데 지금 거의 생장이 나오자마자 바로 멈춘 그런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라면은 이 결과지 부분은 세력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세력이 약해지고 또 내년에 여기다 또 과일을 달게 되면 이 부분은 우리가 쓸 수 없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과모지상에서도 적과를 하실 때에는 가급적이면 과대지가 약간 힘있게 나오는 위치에다가 과일을 착과를 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약하게 나오는 것들은 적과를 해서 여기 눈들이 조금 더 힘있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과일 좋고 여기도 뭐 과대지가 없네요. 약하게 지금 예. 밑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과일 상태는 그런 대로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따주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이제 1차 적과만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거리 적과는 뭐 충분히 과대지가 잘 나와 준다면은 지금 거리 적과까지 같이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과대지가 아직은 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1차 적과만 해 주시고 거리 적과는 1차 적과가 끝난 후에 이제 과대지 상태를 보고 그때 적과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그리고 이제 과일을 키우는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이런 뭐 300g이 넘는 과일을 생산하는 데는 상당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합니다. 자, 우리 장 사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대과를 만드는 조건, 즉 과일을 키울 수 있는 나무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보세요? 키울 수 있는 상태. 일단 수세가 좋고요. 그다음에 과대지가 좀 강하게 나와야 과대지가 강하게 네, 나와요. 이렇게 나와야 좋은 크고 좋은 과일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과일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은 이제 과일 키우는데 그 촉진시키는 부분이 있고 이제 억제를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과원 같은 경우는 작년 8월 달에 침수가 됐고 또 갈반병 피해도 일부 있었고 또 침수 피해에 의해서 이제 생리적인 황화 낙엽 현상이 많았었죠. 즉 잎수가 늦가을까지 많이 붙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잎수가 부족하게 되면 후기에 잎수가 부족하게 되면은 저장량분 축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큰 과일을 키울 수 있는 수채의 그 기본적인 조건은 저장량분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잎 상태.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사과 농사는 잎 농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라고 그랬죠? 햇볕 농사. 예. 즉 늦 가을까지 충분히 수관 내부까지 햇빛이 잘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건강한 잎이 수확이 끝난 후에도 겨울 되기 전까지 충분히 붙어 있는 상태. 그러면은 저장 양분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월동을 하면은 일단 꽃이 출발이 좋아져요. 그리고 저장 양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꽃이 많이 펴도 서로 초기 생장을 촉진시키는, 저장 양분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 부분,
꽃 피는 부분에 그 과촉엽이나 화촉엽들이 좀 약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저장양분을 많이 가지고 월동을 하게 되면 화촉엽과 과촉엽이 굉장히 건강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이제 개화기 전후에서 기상 여건이죠. 온도. 예, 일단 온도가 적어도 18도, 15도 이상 높은 온도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은 세포 분열이 굉장히 빨리 일어납니다. 자, 1년에 이 사과 하나에서 세포 분열이 몇 번 일어난다고 그랬죠? 여기서 24번이 일어납니다. 24번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세포 분열은 과일이 달리고 난 후에 세포 분열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 과일에서 세포 분열은 꽃 피기 전에 거의 4분의 3이 일어나요. 즉 24번 중에 꽃 피기 전에 21번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꽃 피기 전에 이 과총에서 달릴 과일의 품질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발화 이후에 기상 여건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거기에 또 저장 양분도 같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장 양분이 충분히 많고 그다음에 기상 여건이 좋은 그런 상태라면은 원활하게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대과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20년에 과일 어땠습니까? 작년에 뭐 침수도 되기도 했지만 그 낙엽이 이제 떨어진 바람에 과일이 작았어요. 네. 근데 이제 작년에 소과가 많았어요. 예, 물론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중소과가 많이 생산된 그런 해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원인을 찾아보면은 물론 7월, 8월 장마기에 너무 많은 비가 왔고 또 일조량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뭐 과일이 중기 비대가 제대로 못 이루어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작년 개화기 전후에서 냉해가 굉장히 심하게 왔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세포 분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즉 세포수를 제대로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개화가 되고 결실되고 나다 보니까 아마 이 기본적인 세포 숫자를 확보를 해야 그 후에 이제 그 세포 비대가 일어나면서 과일이 커지는데 세포 분열이 한 번만 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세포 숫자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리 나머지 세포로 비대가 된다 해도 과일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지금 기상 여건이 물론 중간중간 뭐 냉해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뭐 쭉 보면은 정상적으로 생육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세포 분열 이제 지금은 이제 마지막 세포 분열을 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온도하고 햇볕이에요. 근데 지금 최근 온도 상황은 뭐 최고 기온은 그래도 높게 형성이 되고 또 뭐 어느 정도 광량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세포 분열은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 일부 지금 뭐 착과가 안 되고 수정이 안 돼서 지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봐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포 분열하고 세포 비대하고 세포 분열은 주로 낮에 일어납니다. 강한 햇볕과 높은 온도 조건일 때 세포 분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세포 비대는 주로 밤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야간 온도차가 큰 지역일수록 과일이 좀 더 좋은 그런 과일을 생산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남원 지역 특히 이제 요 산동면은 조금 뭐 운봉이나 인월, 아영 이쪽보다 조금 약간은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뭐 지금이야 온도 뭐 크게 걱정할 거는 없지만은 열대야 현상이 있는 데에는 과일이 비대하는데 상당히 좀 지장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여기는 이제 생장을 다른 지역보다는 빨리 뭐 거의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빨리 하기 때문에 그래도 초기에 이런 좋은 여건에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초기에 이런 잎들이 지금 상당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잎들 상태를 보면은 물론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런 상태지만은 잎들이 약간은 조금 미안해요. 얕다는, 야, 예, 잎이 좀 두껍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잎이 조금은 얇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초기 우리가 영양 관리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잎을 건강하게 오래 끌고 갈 수 있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라면은 지금 또 가장 많이 필요한 비료 성분이 이제 질소하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에요. 우리 농가들께서 이 비료 주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로 질소하고 칼리 성분을 많이 주려고 하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물론 과일을 키우기 위해서는 칼리 성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료에서 기량작용이 있고 상조작용이 있죠. 이제 기량작용은 어떤 특정 성분이 많이 있으면은 다른 성분을 못 먹게 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이제 기량작용이라고 하는데, 가장 심한 것이 치환성 양이온 세 가지죠. 칼리, 칼슘, 마그네슘. 이 세 가지 비료는 특정 성분이 많으면 두 가지를 못 먹게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일을 키우기 위해서 칼리 성분을 너무 많이 주다 보면 마그네슘하고 칼슘을 못 먹게 돼요.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면 잎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잎이 약해지면은 뭐 작년처럼 장마가 지속된 후에 비가 그치고 나면은 엽소 현상도 쉽게 올 수 있고, 또 생리적인 황화 나결 현상도 빨리 오고, 그다음에 갈반병이 굉장히 취약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 과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생리적인 황화 현상 그리고 갈반병 피해를 봤기 때문에 금년에는 조금 잎을 좀 강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봐서는 마그네슘을 한 번 정도는 지금 추가로 공급을 해서 잎이 좀 더 건강하고, 또 잎이 건강해야 낮에 동화양분을 많이 생산을 해서 또 과일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적과를 한번 해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는데 요 가운데 있는 거는 지금 과대지가 거의 전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과일 숫자가 아무리 부족해도 이런 거는 그냥 적과를 해 주세요. 적과를 해 주시고, 자, 여기는 지금 눈은 형성이 돼 있습니다. 눈은 형성돼 있는데 지금 이 안쪽에 좋은 지금 결과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에는 과일을 착과를 시켜서 내년에는 결과지를 좀 단축 전정을 하는 쪽으로. 그리고 여기, 네. 자, 여기는 지금 과대지가 그래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착과시키고 여기 하나 착과시키면은 이 결과모지에서는 한 2개 정도면은 충분히 양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뭐 거리적과도 이 정도면 충분히 되죠. 자, 여기는 지금 착과는 됐지만 지금 전혀 지금 뭐 눈도 안 만들어지고 과대지가 없거든요. 그럼 이거는 빨리 적과를 해서 여기에서 좋은 꽃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중심과가 측과보다 지금 굉장히 약한 상태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굳이 중심과에다 과일을 붙이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크고 좋은 걸로. 그리고 이제 적과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특히 후지 같은 경우는 이 과경을 길게 남기고 적과를 하게 되면 이게 미라가 돼가지고 이 과일이 커지면서 또는 수확할 때 이게 과일에 상처를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과하실 때에는 이 과경은 가급적이면 짧게 이렇게 잘라서 나중에 과일이 커도 상처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알적과 먼저 해놓고 나중에 1차 적과가 끝나고 난 후에는 이제 거리 적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은 굉장히 잘 됐습니다. 각 씨방마다 종자가 충분히 들어가 있고 지금 뭐 대충 봐도 뭐 한 8개 이상은 되거든요. 이 정도면은 뭐 과일 모양도 예쁘게 나오고 그리고 과일도 정상적으로 비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장 사장님, 우리가 적과에 대해 중요성에 대해서 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조기 적과를 해라, 그리고 그 수시에 맞는 착과수를 유지를 해줘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적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 조기 적과를 일찍 적과를 해야 되는 이유 2가지 예를 들어 주신다면. 저 빨리 적과를 해야 그 비대 관리가 좋아지고요. 예. 내년에 그 화합부나 그게 좋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자,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이 과일에 지금 종자가 8개 이상 들어 있거든요. 종자가 8개 이상 들어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이 씨앗에서 지베릴린이라는 호르몬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냅니다. 자, 우리가 사과 농사에서 호르몬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 오옥신이라는 호르몬이 있고 지베릴린이라는 호르몬이 있고 또 사이토카인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호르몬은 서로 좋은 역할도 하고, 즉 나무 생장을 시키고 과일을 키우는 데 좋은 역할을 하고 그러지만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호르몬이 많게 되면은 내년에 꽃눈을 형성하는 걸 억지를 시키는, 즉 방해를 하는 그런 작용들을 합니다. 그래서 호르몬은 우리 재배자 입장에서 보면은 좋은 면과 안 좋은 면,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적과를 빨리 해라. 우리 조기 적과를 얘기하는 거는 보통 만개 후에 28일 안에는 1차 적과를 마무리를 쳐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거는 만개 후 2주가 지나게 되면은 씨앗이 형성이 돼서 거기서 적극적으로 지베릴린이라는 호르몬을 생성하게 돼요. 그래서 과일은 이제 빨리빨리 비대를 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 지베릴린이라는 호르몬, 특히 수정이 잘 돼서 종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과일 비대시키는 역할은 하지만은 내년에 과일 달 꽃눈을 형성하는 데는 가장 큰 방해 요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1차 적과를 최대한 빨리 하라고 하는 이유는 금년에 좋은 과일을 생산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년에 과일 달 수 있는 좋은 꽃을 만드는데 방해 요인을 일찍 제거를 해주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조기 적과를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과원에서 하는 작업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금년 농사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은 더 깊게 들여다보면은 내년 농사를 위한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과를 하시더라도 조금 더 일찍 그리고 강하게 이렇게 해줘야 내년에 해거리 없이 좋은 꽃을, 과일을 착과시킬 수 있는 좋은 꽃을 지금 만들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과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과농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조금 더 세심하게 적과를 해 주시는 것이 내년 농사를 위해서 훨씬 좋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과일은 많이 붙어 있는데 과대지가 잘 나오는 부분이 있고 또 전혀 안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전에 그냥 신경 안 썼던 부분이지만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적과를 하시면은 뭐 여기서도 좋은 과일 나오고 또 내년에 좋은 과일을 달 수 있는 꽃을 미리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 나무에는 지금 약간 해거리가 와서 지금 과일 숫자가 좀 부족한 편인데 이쪽에 지금 보면은 결과모지들이
조금 빈자리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왜 이런 결과모지에 그 나지가 형성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보시죠. 자, 이 결과모지를 보시면은 이 결과모지하고 이 결과모지하고 지금 같은 상태거든요.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는 지금 뭐 한 60cm 정도 되죠. 60cm 정도 되는데 이 안쪽에 어떻습니까? 순이 없어. 나지가 많이 형성돼 있죠. 자, 이 아래쪽에 있는 이 결과모지도 마찬가지고 지금 안쪽에 지금 나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후지에서 우리나라 사과원 많은 사과원들이 보면은 결과모지는 형성이 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안쪽에 나지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요 결과모지가 나지가 형성된 이유는 이 가지에서 지금 가지를 보면은 왜 결과모지가 이렇게 나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단과지에서 아마 뭐 작년에 여기다 과일을 달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전혀 눈도 없죠. 그래서 아까 적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단과지에서 꽃이 피었을 때 여기다 과일을 붙여서는 안 된 상태였는데 지금 착과를 시켰던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과대지가 나와 줬으면 여기에 나지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 과일을 달아버렸기 때문에 지금 꽃눈도 거의 안 만들어진 상태. 그러면 이 자리는 어떻게 되죠? 이 자리는 죽은 자리가 돼요. 그러면서 나지가 형성이 돼요.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 이제 전정할 때 보시면은 여기는 그루터기를 약간 남겨서 지금 약하게 지금 눈이 움직여 있고, 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약간 짧게 전정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전정을 깔끔하게 하다 보면 보기에는 좋습니다만은 이런 결과모지 또는 이런 측지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바깥쪽에 지금 내년에 과일 달 좋은 눈들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자꾸 이게 길어지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적과할 때 남길 부분, 없애야 할 부분, 그리고 전정할 때 특히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루터기를 좀 더 길게 남겨놓고 전정을 해야 이렇게 결과모지 안쪽에 나지가 형성이 안 되는, 짧으면서도 과일을 충분히 달 수 있는 그런 결과지들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신다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짧은 결과모지에서 많은 과일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전부 아마 정례하면서 다 밀어버렸던 것 같아요. 여기는 그루터기를 남겼지만은 여기는 지금 과대 부분이거든요. 과대 부분은 그루터기를 남겨도 안 나와요. 그래서 조금 더 길게, 과대가 있었던 위치라면은 조금 더 길게 남겨서 여기서 다시 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장 사장님. 네. 여기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가운데가 나지 상태로 지금 돼 있죠. 네.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결과모지들은 잘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간혹 이런 측지들이 하나씩 보이거든요. 자, 여기 적어도 결과지가 4개 정도, 양쪽에 2개씩 4개 정도는 형성이 돼 있어야 생산성이 높은 그런 측지가 되는데, 지금 여기 뭐 한 40cm 정도 지금 비어 있는 상태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 바깥쪽에 보시면은 어때요? 상당히 위쪽으로 세력이 강한 결과지가 지금 자리 잡고 있죠. 근데 아래쪽에 지금 아주 좋은 결과지가 지금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런 경우는 바깥쪽이 너무 무거우면은 안쪽에서 눈들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바깥쪽에 강한 거, 이거는 하나 제거를 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지금도 이런 눈들을 보면은 충분히 결과지를 만들 수 있는 지금 눈 상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적과하시면서 네. 이렇게 아상을 몇 군데 주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지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도 적과하시면서 병행을 해서 해 주시면은 아마 이건 뭐 내년에는 지금보다는 많은 과일을 달 수 있는 그런 결과지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작업은 뭐 성목이라도 네. 이건 반드시 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적과하시면서 우리 장 사장님은 보통 도장지를 언제 제거를 하세요? 보통 6월, 7월경에 6월, 7월. 이제 그때 되면은 한참 입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런데 그때 너무 무리하게 한꺼번에 많이 제거를 해버리면은 과일이 비대되는데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지금 적과하시면서 특히 이제 측지 연장지 부분에 지금 강하게 나오는 새순들이 있죠. 네.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제거를 해 주세요. 연장지 하나 정도만 남겨놓고, 즉 연장지하고 측지 외부 쪽에 만들어야 할 결과지, 이건 한 두세 개 정도만 남겨놓고, 가급적이면은 조기에 이런 도장성 가지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 주면은 과일 크는데도 훨씬 더 도움을 받고, 또 지금 우리가 방제를 할 때 외부에서 강하게 이런 도장성 가지들이 많이 발생이 되게 하면은 약이 안 들어가죠. 네, 그래서 방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외부에 있는 이렇게 강하게 솟는 것들, 이쪽에 한번,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거를 해 주시면은, 그래서 가볍게, 그래서 도장지는 특정 시기를 정해서 뭐 일시에 제거를 하시는 것보다는 과원 다니면서 수시로 도장성 가지가 보이면은 수시로 제거를 해 주시는 게 과일 비대하는데 가장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관리 방법이에요. 그래서 특정 시기를 정해서 하지 마시고 수시로 눈에 보이는 대로 가볍게 한두 개씩, 즉 가위를 대지 않는 상태로 제거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자, 여기도 이런 것들 제거를 해 주시면, 그러면은 햇볕도 잘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이런 과촉엽들, 이런 과촉엽이나 화촉엽들이 충분한 햇볕을 보고 동화양분을 생산해서 여기서 탄수화물이 축적이 돼서 그 과일을 키우거든요. 근데 이런 가지들이 햇빛을 가리고 있으면 이런 단과지엽들이 햇빛을 못 받아요. 그러면 여기에 과일 크는데 지장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장성 가지는 조기에 제거를 해서 이런 과촉엽들이나 이런 잎들이 과일 주변에 있는 잎들이 햇빛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보시면은 중심과 직경이 지금 거의 한 1cm 정도 되죠. 자, 지금 이제 중심과 직경이 1cm 정도 되면은 이때 반드시 우리가 해줘야 할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칼슘. 예. 그래서 중심과 직경이 1cm 정도 됐을 때부터 이제 칼슘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급을 해줘야 돼요. 자, 비료 중에는 우리가 시용했을 때 흡수 이동이 잘 되는 비료 성분들이 있고 흡수 이동이 안 되는 비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흡수 이동이 안 되는 비료가 칼슘제죠. 칼슘 성분은 거의 흡수 이동이 안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과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흡수 이동이 거의 안 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일이 어릴 때 적극적으로 칼슘제를 우리가 공급을 해주면 뭐 과일에서 발생되는 뭐 고두병이나 칼슘 결핍에 발생되는 이런 생리장 이런 걸 충분히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후지 같은 경우는 후기 열과가 많죠. 이 후기 열과를 방지하는 데도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뭐 후기 꼭지 열과를 예방하기 위해서 뭐 8월 이후에 칼슘을 공급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일이 어릴 때 적극적으로 칼슘을 공급을 해주게 되면은 후기 열과, 이 꼭지 열과도 많이 막아주고,
그다음에 이제 홍로에서 가장 문제되는 거는 밀이죠.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그 꿀사과. 네. 근데 요거는 생리 장애입니다. 그래서 이 밀을 없애는 데에도 과일을 어릴 때 공급해주는 칼슘이 상당히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칼슘을 공급을 해 주시는데 지금은 이제 과일이 어린 상태이기 때문에 물 500리터에 한 1.5kg 정도면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칼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면 살포를 했을 때 흡수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4일에서 7일 정도 걸려요. 즉 다른 비료 성분보다 좀 늦게 흡수가 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칼슘 우리가 연면 살포 해주는 간격은 한 7일에서 열흘 간격으로 한 3회에서 4회 정도 연면 살포를 해주면은 뭐 과일에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생리장애나 또 그 꼭지열과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칼슘제를 연면 살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칼슘제를 살포하는 데 있어서 농약하고 혼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호살균제나 이런 것들하고 혼용할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스트로빌루린 계통이나 아니면 EBI 계통, 즉 트리아졸 계통, 그 다음에 우리가 매년 한 번 정도는 쓰고 있는 델란, 이런 세 가지 경우는 혼용을 하면은 약간의 약해를 입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뭐 지금 뭐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은 가급적이면 침투 예행성이 강한 약재하고 델란 성분이 들어있는 약재하고는 혼용을 하지 마시고 적어도 한 2일에서 3일 정도 간격을 두고 약간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2, 3일 정도의 간격을 두고 살포를 해주시면은 큰 문제 없이 아마 관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저런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 조기적과 그리고 적정 착과수 확보, 이거는 금년 농사를 위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년에 좋은 과일을 달 수 있는 꽃을 많이 만드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눈앞에 있는 과일만 크게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내년 농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서 내년에도 좋은 꽃이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적극적인 병해충 방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방제가 금년 농사를 좌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상 여건에 따라서 꼭 방제 프로그램대로만 방제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상 여건이 안 좋으면은 중간에 뭐 보완 방제를 해 주신다든지 이런 좀 적극적으로 방제를 해서 금년에 병해충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응애들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산란을 하고 활동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응애 예찰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응애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또 뭐 한 20일 정도 있으면은 또 추비를 줘야 할 시기예요. 그래서 추비 주실 때에도 너무 과일 키우기에서 칼리를 너무 과다하게 시용하지 않도록 칼리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은 마그네슘, 칼슘 결핍 증상 때문에 잎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잎이 약해지면은 갈반병에 또 취약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신경을 많이 써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장 사장님 뭐 날도 뜨거운데 고생 많으셨고, 아무튼 금년에도 모든 관리 잘 하셔가지고 금년 가을에도 좋은 결실 맺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